속보입니다. 지금 인도 노이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 앞입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노동자 2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 공장은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매일 20만 대의 스마트폰이 생산됐습니다. 2만 명의 노동자가 3교대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시위 현장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청년이 눈에 띕니다. 인도 최고 명문대 IIT 출신 아론 쿠마르입니다. 그가 확성기를 들고 무언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환호합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뉴델리 시내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삼성 노이다 파업, 공정한 임금 요구, 이것이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이 긴급 속보를 내보냅니다. BBC 인도 지부가 현장을 생중계합니다. 전 세계가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정문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출근하려던 관리자들이 발을 돌립니다. 경비원들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시위대는 점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인근 LG전자 공장 노동자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갑자기 2만 명이 거리로 나온 걸까요? 그 배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다시 아론 쿠마르를 비춥니다. 그의 눈빛이 결연합니다. 손에 든 서류를 높이 들어올립니다. 카메라 줌인, 그 서류에는 급여 명세서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인 직원과 인도인 직원의 급여 비교표입니다. 350만 원 대 65만 원, 5배의 차이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노동자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차별받아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것을 촉발시켰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파도가 몰려올 예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위 현장 뒤편으로 카메라가 이동합니다. 공장 건물이 보입니다. 30년 역사가 담긴 그곳입니다. 창문마다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여전히 차량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출근하지 않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춰 있습니다. 인도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하지만 노이다 공장 앞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노동자들의 함성이 메아리칩니다. 이것이 30년 동반자 관계가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14억 시장에 경고등이 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입니다. 인도가 경제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세계의 기업들이 주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가 인도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인도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젊은 인구가 넘쳐났습니다. 저렴한 인건비가 매력적이었습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공장을 세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1995년 삼성전자가 노이다에 첫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500명의 직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인도 청년들이 줄을 섰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현지 청년 라제시 쿠마르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삼성에 입사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 배지를 달고 집에 가면 온 동네가 축하해줬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결혼 상대를 구하기도 쉬워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삼성은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7년 뉴델리에 가전 공장을 세웠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생산했습니다. 인도 가정마다 LG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품질이 뛰어났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도 완벽했습니다. 인도인들은 LG를 신뢰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98년 첸나이에 공장을 열었습니다. 연간 20만 대 생산 규모였습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산트로, 엑센트, i10이 폭발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도인들의 첫 자동차는 현대차였습니다. 그만큼 깊은 신뢰가 쌓여 있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삼성 노이다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2만 명이 근무합니다. 연간 1억 2천만 대를 생산합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가전제품도 만듭니다. 인도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4개 공장을 운영합니다. 1만 5천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시장 1위입니다. 세탁기 시장 1위입니다. 에어컨 시장 2위입니다. 인도인들의 일상 속에 LG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 2위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첸나이 공장은 연간 70만 대를 생산합니다. 2만 명이 직접 고용됐습니다.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40만 명의 일자리입니다. 인도 경제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했습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병원을 후원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인도 정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삼성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의 모범 사례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더 많은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급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복지 혜택이 좋았습니다. 승진 기회도 공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불만들이 쌓여갔습니다.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한국인 직원과 인도인 직원의 차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2023년부터 SNS에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직원들이 급여 명세서를 공개했습니다. 같은 부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5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는 월 350만 원을 받습니다. 인도인 엔지니어는 65만 원을 받습니다.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측에서 해명했습니다. 본사 파견 직원과 현지 채용 직원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경력과 책임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해했습니다. 여전히 좋은 직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부 청년 직원들은 달랐습니다. IIT 출신 고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한국인 직원과 똑같이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차별받아야 하는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론 쿠마르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IIT 델리 전자공학과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삼성에 입사해 5년간 일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여전히 한국인 동료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닌가? 국적으로 차별받는 것은 옳은가? 고민 끝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초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의 노조가 결성됐습니다. 아론 쿠마르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대거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온건했습니다. 대화를 원했습니다. 회사와 협상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2024년 3월 노조가 첫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임금 20% 인상이었습니다. 한국인 직원과의 격차 축소였습니다. 복지 혜택 개선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노조 대표 10명과 경영진 5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우호적이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경청했습니다.
회사 측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조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모두가 원만한 해결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2주 후 회사 측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임금 5% 인상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전 직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성과 평가 상위 30%만 해당됐습니다.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재협상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노조 측이 더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한국인 직원과 인도인 직원의 상세한 급여 비교표였습니다. 같은 직급, 같은 업무의 명확한 차이였습니다. 회사 측은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아론 쿠마르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경영진은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글로벌 인사정책과 맞물린 문제였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베트남, 중국, 브라질 공장도 같은 체계였습니다. 인도만 예외를 둘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노조는 한 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에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회사 측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 본사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인도 법인장이 직접 보고했습니다. 본사의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글로벌 기준을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시장의 중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절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금 10% 인상, 복지 일부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인도 법인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달 후 세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사 측이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조 대표들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격차는 여전히 4배 이상이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아론 쿠마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20% 인상이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10%는 절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요구를 추가했습니다. 경영진 일부를 인도인으로 교체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지인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회사 측은 당황했습니다. 처음 듣는 요구였습니다. 경영진 구성은 본사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노조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노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구 수위를 높였습니다. 임금 인상폭을 30%로 올렸습니다. 경영진 절반을 인도인으로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인도 엔지니어들도 연구 개발에 참여시키라고 했습니다. 회사 측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요구였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 요구는 기업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경영진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노조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에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만 명 전원이 동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측은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인도 법인전 임원이 모였습니다. 밤새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본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법무팀이 투입됐습니다. 노무 전문가들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 측은 최종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임금 15% 인상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복지도 추가로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 교체와 기술 이전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최선이자 최후의 제안이었습니다. 노조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조합원 전체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85%가 거부했습니다.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2024년 5월 1일 노동절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상징적인 날짜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6시
아론 쿠마르가 공장 정문 앞에 섰습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둘씩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붉은 머리띠를 착용했습니다. 오전 8시 2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장 가동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조립 공정이 정지됐습니다. 출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루 20만 대 생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위기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현장을 비췄습니다. SNS에 영상이 퍼져나갔습니다. 인도 전역이 주목했습니다. 찬반 논쟁이 격렬했습니다. 노동자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LG전자 노동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조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삼성 사태를 주시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대 파업을 논의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인도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양측을 불러 대화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원래 요구를 고수했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샤오미, 화웨이, 오포가 인도 노조에 접촉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약속했습니다. 노조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제안이 구체화됐습니다. 샤오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노이다에 새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천 명을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급여는 삼성보다 20% 높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조는 환호했습니다. 화웨이도 가세했습니다. 연구개발센터를 인도에 설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도 엔지니어 3천 명을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조가 원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아론 쿠마르가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삼성이 우리를 버린다면 대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72시간 내 답변하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삼성 경영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서울 본사 부회장이 직접 인도로 날아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도 법인 전 임원과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밤을 새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4억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전 세계 공장이 흔들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부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서 사업이 가능한가? 협박에 굴복하면 진정한 파트너십인가? 30년 쌓은 관계가 이렇게 쉽게 무너져도 되는가?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무팀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하루 50억 원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350억 원입니다. 한 달이면 1,500억 원이 임시계속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신뢰 추락으로 인한 장기적 리스크였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법무팀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새로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세율은 무려 30%였습니다. 사실상 퇴출 압박이었습니다. 노조 편을 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회장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글로벌 임금 체계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베트남, 중국, 브라질, 멕시코 공장 현황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인도만 예외를 둘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인사팀장이 발언했습니다. 만약 인도 요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나라 직원들도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인사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략팀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미 베트남에 대규모 공장이 있었습니다. 증설이 가능했습니다. 멕시코 공장도 여력이 있었습니다. 인도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부회장이 질문했습니다. 이전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전략팀이 답했습니다. 초기 비용 5천억 원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노동 리스크가 낮고 정부 지원도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역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2만 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14억 시장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동의특위 시작했습니다. 부회장이 최종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업입니다. 이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원칙입니다. 여기서 굴복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임원 15명 중 12명이 찬성했습니다. 인도 철수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단, 최종 결정 전에 한 번 더 노조와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72시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LG전자도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삼성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LG 노조도 움직일 조짐을 보였습니다. 같은 요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LG인도 법인장이 보고했습니다. 노조가 조만간 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삼성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임금 인상, 경영진 교체,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G 본사는 단호했습니다. 삼성의 결정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만약 삼성이 철수한다면 우리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단독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같은 압박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공동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첸나이 공장 노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노조와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같은 요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경영진도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현대차 회장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삼성, LG와 공조하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된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3사 대표가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뉴델리 한국 대사관에서 만났습니다.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원칙을 지키되 최선을 다해 대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72시간이 다 되어갔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다시 노조와 마주 앉았습니다. 마지막 협상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부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최종 제안입니다. 임금 18% 인상이 가능합니다. 복지 혜택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승진 기회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영권과 기술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노선입니다. 아론 쿠마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30%입니다. 경영진 절반을 인도인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기술 이전도 필수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모두 약속했습니다. 삼성도 같은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부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30년간 쌓아온 기술입니다. 쉽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아십니까? 아론 쿠마르가 반박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도 능력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기술을 배울 자격이 있습니다. 삼성이 안 주면 중국에서 배우겠습니다. 선택은 삼성 몫입니다.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0년간 인도와 함께했습니다. 진심으로 동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깨졌습니다. 신뢰 없는 사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부회장이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철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께 48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최선인지 말입니다.
부회장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수행원들이 뒤따랐습니다. 노조 대표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떠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삼성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화상으로 서울 본사와 연결됐습니다. 회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인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철수가 답인가? 정말 떠나야 하는가? 부회장이 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남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요구는 끝이 없을 겁니다. 다른 나라 공장도 영향받을 겁니다.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이사 20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인도 철수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규 투자를 중단합니다. 생산 물량을 줄입니다. 핵심 인력을 빼냅니다. 6개월 내 완전 철수를 목표로 했습니다. 다음 날 LG전자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동참했습니다. 3사가 공동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정부와도 협의했습니다. 대사관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역사적인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오전 10시 세 기업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인도 사업 재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사실상 철수 선언이었습니다. 뉴스가 타전되자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14억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인도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한국 기업 대탈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국이 술렁였습니다. 인도 정부도 당황했습니다. 상공부 장관이 긴급 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재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경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특별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재무부가 구체안을 발표했습니다. 철수 기업에 30% 특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산 매각 대금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페널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삼성경영진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법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WTO 제소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원칙의 문제였습니다. 노조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아론 쿠마르도 당황했습니다. 긴급 조합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과한 요구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고 항의했습니다.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 외쳤습니다.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론 쿠마르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받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업이 정말 올까요? 약속을 지킬까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의 반응이 미지근해졌습니다. 샤오미가 먼저 입장을 바꿨습니다.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화웨이도 비슷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나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노조 리스크, 정부 압박, 불안정한 사업 환경이었습니다.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선뜻 투자하기 어려웠습니다. 노조 내부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온건파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협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요구 수위를 낮추자고 했습니다. 일자리가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강경파와 대립했습니다. 아론 쿠마르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원칙을 고수하면 일자리를 잃습니다. 양보하면 투쟁의 의미가 없습니다. 조합원들의 신뢰도 잃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비난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인도 언론이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일부는 노조를 비난했습니다. 과도한 요구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50만 명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한국 기업을 성토했습니다. 차별이 먼저였다고 옹호했습니다.
SNS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해시태그 삼성돌아와 해시태그 노조해체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반대로 해시태그 공정임금, 해시태그 차별반대도 확산됐습니다. 인도 사회가 양분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삼성은 구체적인 철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6월부터 생산 물량을 50%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7월에는 75% 감축입니다. 8월 말 완전 철수가 목표였습니다. 더 이상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공장 증설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인도 물량을 모두 옮기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환영했습니다. 멕시코 공장도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도 공장의 빈자리를 메우는 전략이었습니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재편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 없이도 가능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LG전자도 같은 수순을 밟았습니다. 베트남과 폴란드 공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생산 물량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3분기 내 완료가 목표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조금 달랐습니다. 첸나이 공장 규모가 컸습니다. 완전 철수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차세대 모델 생산은 다른 나라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도 공장은 축소 운영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투자 확대를 협의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약속받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전을 적극 도왔습니다. 인도 정부는 초조해졌습니다. 특별세 카드가 역효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더 빨리 떠나려 했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투자 환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삼성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화로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특별세는 제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조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삼성 회장이 답했습니다. 총리님,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30년 쌓은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쌓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디 총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5월 20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삼성이 첫 인력 감축을 단행했습니다. 2만 명 중 5천 명에게 퇴직을 통보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6월에 추가 감축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공장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열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15년간 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아이를 키웠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노조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노동자도 분노했습니다. 아론 쿠마르를 찾았습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과한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외쳤습니다. 노조 사무실로 몰려갔습니다. 항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론 쿠마르는 숨어야 했습니다. 조합원들의 분노가 무서웠습니다. 협박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경찰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6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삼성이 추가로 8,000명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공장에는 7,000명만 남았습니다. 생산량은 70% 감소했습니다. 공장은 유령처럼 텅 비어갔습니다. LG전자도 대규모 감원을 시작했습니다. 1만 5천 명 중 6천 명을 내보냈습니다. 공장 하나를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설비를 베트남으로 옮겼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철수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첸나이 공장도 축소됐습니다. 2만 명 중 7천 명이 해고됐습니다. 생산 라인 절반이 멈췄습니다. 협력업체들도 연쇄 타격을 입었습니다. 부품 주문이 급감했습니다. 협력업체 파산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에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주문이 끊기자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50개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2만 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물류회사들도 고통받았습니다. 삼성 제품을 운송하던 업체들이었습니다. 물동량이 70% 줄었습니다. 트럭 기사들이 해고됐습니다.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항만 컨테이너도 급감했습니다. 주변 상권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이다 공장 인근 식당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노동자들이 사라지자 손님이 없었습니다. 카페, 편의점, 세탁소가 줄줄이 폐업했습니다. 거리가 황폐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노이다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한 달 만에 20% 하락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사라졌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대거 이사를 갔기 때문입니다. 학원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삼성 직원 자녀들이 다니던 학원들이었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이 폐업했습니다. 국제학교도 학생 수가 급감했습니다. 교육 인프라가 흔들렸습니다. 병원들도 어려워졌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주고객이었습니다. 건강검진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환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일부 병원은 의사를 해고해야 했습니다. 은행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삼성 직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이었습니다. 실직자가 늘자 연체율이 치솟았습니다. 부실 대출로 전환됐습니다. 지역 세수도 급감했습니다. 노이다 시 예산의 30%가 삼성 관련이었습니다.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가 줄었습니다. 시 정부가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축소해야 했습니다. 통계청이 충격적인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직접 고용 4만 명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50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인도 고용시장 최악의 충격이었습니다. 경제 지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센섹스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 소식에 투자자들이 이탈했습니다. 하루 만에 4.7%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루피 가치도 흔들렸습니다. 달러 대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습니다. 인도 경제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감소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이 움직였습니다. 무디스가 인도 신용등급 33제 시도 MC 계속 전망을 부정적으로 전환했습니다. 피치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투자 환경 악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노동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도요타가 공장 증설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소니가 인도 법인 확대를 재검토했습니다. 한국 기업 사태가 경고등이었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스바겐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멘스가 투자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인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관망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재평가에 나섰습니다. 애플이 인도 생산 확대를 늦췄습니다. 구글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재검토했습니다. 테슬라는 아예 인도 진출을 철회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했습니다. 2분기 FDI가 전년 대비 40% 줄었습니다. 제조업 투자는 60% 감소했습니다. 14억 시장의 매력이 빛을 잃었습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인도 제조업체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삼성 부품을 납품받던 업체들이었습니다. 공급망이 끊겼습니다.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삼성이 투자하던 인도 스타트업들이었습니다. 펀딩이 중단됐습니다. 후속 투자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일부는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대학가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IIT 졸업생들의 취업처가 사라졌습니다. 삼성 LG가 채용 설명회를 취소했습니다. 채용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청년 실업이 악화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사회 불안이 고조됐습니다. 실직자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노이다뿐 아니라 뉴델리, 첸나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정부 청사 앞에 모여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야 했습니다. 언론들이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코노믹 타임스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를 방치한 것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특별세로 협박한 것은 최악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스도 가세했습니다. 30년 파트너를 잃었다고 개탄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대가라고 했습니다. 14억 시장이라는 자만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야당도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국회에서 긴급 질의를 요구했습니다. 모디 정부의 실정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가 실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총선을 의식한 공세였습니다. 여론도 돌아섰습니다. 처음에는 노조를 지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50만 명 실직 앞에 침묵했습니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조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SNS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시태그 노조 해체가 1위에 올랐습니다. 해시태그 아론 사태도 급상승했습니다. 노조 지도부를 향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책임지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론 쿠마르는 은신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살해 협박이 빗발쳤습니다. 집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위협받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노조 내부도 분열됐습니다. 온건파가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아론 쿠마르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삼성과 재협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 아론 쿠마르가 해임됐습니다. 찬성 70%였습니다. 조합원들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새 위원장에 온건파 라메시 싱이 선출됐습니다. 그는 즉각 삼성에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삼성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에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선을 그은 것이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후였습니다. 7월이 되자 더욱 비참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삼성 노이다 공장이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남은 3,000명마저 정리됐습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30년 역사의 종말이었습니다. 공장 앞에 추모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옛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춘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린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폐허가 됐습니다. 한 직원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25년간 일했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집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울먹였습니다. 노조를 원망했습니다. 다른 직원도 한탄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온다더니 거짓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샤오미도 화웨이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용만 했다고 분노했습니다. 아론 쿠마르를 저주했습니다. 협력업체 사장도 파산 수속을 밟았습니다. 20년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직원 200명을 내보내야 했다고 했습니다. 은행 빚만 남았다고 절망했습니다.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실업률이 25%를 넘었습니다. 상점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끊겼습니다. 유령 도시가 되어갔습니다. 정부 세수는 바닥났습니다. 예산 집행이 어려워졌습니다. 공무원 월급 지급도 밀렸습니다. 복지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행정 마비 상태였습니다. 챕터 7 국제사회와 인도의 후회. 인도 사태가 국제뉴스로 확산됐습니다. CNN이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기업 엑소더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인도 투자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도 심층 기사를 실었습니다. 14억 시장의 환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인도가 시장 규모만 믿고 오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사설을 냈습니다. 인도의 자충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개도국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노동 리스크 항목을 대폭 낮췄습니다.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상공회의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외국 기업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도 움직였습니다. 인도 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고위험 국가로 재분류했습니다. 투자 전 정밀 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사실상 투자 제동이었습니다. 유럽상공회의소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회원사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도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한투자처를 검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인도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치주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세 위협은 시장경제 원칙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OECD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인도의 투자 환경 점수를 대폭 낮췄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 회수 가능성도 불투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은행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인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IMF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도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은데 신뢰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도 지원을 재검토했습니다. 인도 인프라 프로젝트 대출을 보류했습니다. 사업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인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직 경제부총리가 기고문을 썼습니다. 우리의 오만이 화를 불렀다고 자책했습니다. 14억 시장이라는 착각에 빠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도 경고했습니다. 신뢰 없이는 성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는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더 큰 엑소더스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재계 원로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타타 그룹 회장이 발언했습니다. 정부가 잘못 대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를 방치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별세 위협은 최악의 실책이라고 했습니다.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도 동의했습니다. 외국 기업을 적으로 만들었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들은 파트너였다고 강조했습니다. 30년 동반자를 하루아침에 잃었다고 한탄했습니다. 협력업체 사장도 파산 수속을 밟았습니다. 20년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직원 200명을 내보내야 했다고 했습니다. 은행 빚만 남았다고 절망했습니다.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실업률이 25%를 넘었습니다. 상점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끊겼습니다. 유령 도시가 되어갔습니다. 정부 세수는 바닥났습니다. 예산 집행이 어려워졌습니다. 공무원 월급 지급도 밀렸습니다. 복지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행정 마비 상태였습니다. 인도 사태가 국제뉴스로 확산됐습니다. CNN이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기업 엑소더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인도 투자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도 심층 기사를 실었습니다. 14억 시장의 환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인도가 시장 규모만 믿고 오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사설을 냈습니다. 인도의 자충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개도국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노동 리스크 항목을 대폭 낮췄습니다.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상공회의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외국 기업 보호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도 움직였습니다. 인도 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고위험 국가로 재분류했습니다. 투자 전 정밀 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사실상 투자 제동이었습니다. 유럽상공회의소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회원사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도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한투자처를 검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인도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치주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세 위협은 시장경제 원칙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OECD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인도의 투자 환경 점수를 대폭 낮췄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 회수 가능성도 불투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은행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인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IMF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도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은데 신뢰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도 지원을 재검토했습니다. 인도 인프라 프로젝트 대출을 보류했습니다. 사업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인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직 경제부총리가 기고문을 썼습니다. 우리의 오만이 화를 불렀다고 자책했습니다. 14억 시장이라는 착각에 빠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도 경고했습니다. 신뢰 없이는 성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는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더 큰 엑소더스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재계 원로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타타 그룹 회장이 발언했습니다. 정부가 잘못 대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를 방치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별세 위협은 최악의 실책이라고 했습니다.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도 동의했습니다. 외국 기업을 적으로 만들었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들은 파트너였다고 강조했습니다. 30년 동반자를 하루아침에 잃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인도 대기업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한국 기업과 합작하던 업체들이었습니다.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기술 이전이 중단됐습니다. 수십억 달러 손실이 예상됐습니다. 대학 총장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IIT 델리 총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졸업생들의 미래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채용을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인재 유출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인재 유출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베트남 공장으로 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일부가 수락했습니다. 인도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뇌 유출은 더 확산됐습니다. 미국, 유럽 기업들이 인도 인재를 스카우트했습니다. 국내에 일자리가 없으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대거 이민을 준비했습니다. 언론들이 반성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특집을 꾸몄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30년 신뢰, 50만 일자리, 국제 신용을 잃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인디안 익스프레스도 자성했습니다. 5만의 대가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시장 규모만 믿고 파트너를 함부로 대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NDTV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 75%가 노조가 잘못했다고 답했습니다. 80%가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65%가 한국 기업에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 복귀 촉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뉴델리 한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과 피켓을 들었습니다.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직자, 가족들도 참여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삼성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해고된 후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노인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LG 직원이었다고 했습니다. 20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실직했다고 했습니다. 손주들 교육비를 낼 수 없게 됐다고 한탄했습니다. 노조를 저주했습니다. 아론 쿠마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를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50만 명을 실직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를 검토했습니다. 노조위원장으로서 조합원 이익을 해쳤다는 논리였습니다. 과도한 요구로 일자리를 날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론 쿠마르가 소환됐습니다. 조사실에 나타난 그는 초췌했습니다. 한 달 만에 10kg 빠졌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됐습니다.
눈빛은 풀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책임을 느끼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국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조합원들에게 죄송합니다. 50만 명에게 사죄합니다. 한국 기업에도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그의 사과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댓글에는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평생 죄책감 속에 살라고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동정했습니다. 그도 희생자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의도는 좋았다고 변호했습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책임은 정부와 중국 기업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챕터 8 모디 총리의 사과와 관계 회복. 8월 15일 인도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모디 총리가 레드포트에서 연설했습니다. 수만 명의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TV 생중계로 전국에 송출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원고를 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30년 동반자를 잃었습니다. 5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국제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총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실책을 인정하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군중의 표정을 담았습니다. 놀라움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총리가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은 30년간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14억 시장이라는 자만에 빠졌습니다. 파트너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과도한 요구를 방치했습니다. 특별세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다. 점점 번져갔습니다.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됐습니다. 총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박수는 멈췄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첫째, 특별세 법안을 즉각 폐기하겠습니다. 둘째, 외국기업 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부당한 노조 요구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셋째, 노동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파업권을 제한하고 중재 절차를 강화합니다. 넷째,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합니다. 다섯째, 한국과 FTA를 재협상하겠습니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섯째, 한국 기업 전담 창구를 설치합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연설이 끝났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도 국민들이 총리의 결단을 지지한 것입니다.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모디의 역사적 사과라는 제목이 넘쳤습니다. 국제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CNN이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인도가 변화를 선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3사가 인도 복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행 조건이 있었습니다. 노동법 개정 완료, 외국기업 보호법 시행, 투자 인센티브 법제화였습니다. 모디 총리는 즉각 수용했습니다. 석 달 안에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도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도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귀국 후 모디 총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긴급 국회를 소집했습니다. 개혁 법안 패키지를 제출했습니다. 여야를 설득했습니다. 국가적 위기라고 호소했습니다. 10월 초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핵심 산업의 파업권을 제한했습니다. 필수 인력 유지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중재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높였습니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견제하는 장치였습니다. 10월 중순 투자 인센티브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인세를 25%에서 18%로 낮췄습니다. 제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토지 취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법제화했습니다. 이틀 후 삼성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인도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소규모 공장을 재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뢰가 쌓이면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노이다 공장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1000명 규모로 재가동됐습니다. 이전 직원들을 우선 채용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노조 활동 이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과거 강경파는 배제했습니다. LG전자도 뒤따랐습니다. 1개 공장을 재개했습니다. 3000명을 채용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명확한 임금 체계를 명시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신중했습니다. 첸나이 공장 규모가 컸기 때문입니다. 6개월 관망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삼성과 LG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본격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는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한국 기업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했습니다. 사소한 문제도 즉시 해결했습니다. VIP 대접을 했습니다. 노이다 지역 정부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인프라를 개선했습니다. 도로를 넓혔습니다. 전력 공급을 안정화했습니다. 행정 처리를 신속하게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한국 기업 복귀를 환영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노조를 견제하는 논조를 유지했습니다.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실직자들이 다시 공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재취업을 희망했습니다. 면접에 줄을 섰습니다.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10대 1을 넘었습니다. 모두가 간절했습니다. 한 지원자가 인터뷰했습니다. 6개월 실직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절대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도 비슷했습니다. 삼성이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잃어보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첫 노사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우호적이었습니다.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했습니다. 임금 인상은 합리적 수준에서 논의했습니다. 10%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양측 모두 만족했습니다. 복지 혜택도 개선됐습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확대했습니다. 자녀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주거 안정대출을 제공했습니다. 노조가 환영했습니다. 승진제도도 개선됐습니다. 능력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했습니다. 인도인 관리자 비율을 높였습니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직원들이 만족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생산성이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직원들의 충성도가 상승했습니다. 이직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긍정적 신호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움직였습니다. 첸나이 공장 재가동을 결정했습니다. 1만 명을 재채용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복구했습니다. 신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인도 시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협력업체들도 되살아났습니다. 주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공장을 재가동했습니다. 직원을 재고용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상권도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가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편의점이 돌아왔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반등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늘었습니다. 신규 분양도 재개됐습니다. 건설 경기가 살아났습니다. 일자리가 돌아왔습니다. 직접 고용 2만 명이 복귀했습니다.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15만 명이었습니다. 아직 50만 명에는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신호탄이었습니다. 2025년 4월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삼성 노이다 공장에서였습니다. 모디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삼성 회장도 함께했습니다.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디 총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1년 전 우리는 바닥이었습니다. 신뢰를 잃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혁했습니다. 변화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기업이 돌아왔습니다. 일자리가 돌아왔습니다.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힘입니다.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삼성 회장도 발언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30년 역사가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진심을 봤습니다. 변화하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신뢰를 쌓겠습니다. 더 나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30년 역사를 50년, 100년으로 만들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직원 대표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라메시 싱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1년 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50만 명을 실직시켰습니다. 평생 후회할 일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과도한 요구는 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협력이 최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사가 잘 되어야 우리도 잘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년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기념 플래카드가 공개됐습니다. 신뢰의 재건, 함께하는 미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한국과 인도가 다시 손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공장 전경을 비췄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조립됐습니다. 포장됐습니다. 출하됐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아론 쿠마르의 모습이 잠깐 비쳤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한 손님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당신 아론 쿠마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이 침을 뱉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동생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것입니다. 50만 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과도한 욕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산증인이 될 것입니다. 화면이 다시 기념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디 총리와 삼성 회장이 악수했습니다. 굳건한 악수였습니다. 신뢰의 악수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뉴스 앵커가 마무리 멘트를 했습니다. 30년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쌓는 데는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의 무게입니다.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으로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4억 시장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신뢰 없는 시장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도가 배운 교훈입니다. 세계가 목격한 교훈입니다. 떠난 기차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도는 간신히 그 기차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뢰는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시장 규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다변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뢰가 시험받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교훈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신뢰입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장기적 관점입니다. 윈윈입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인도와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옳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0년 신뢰의 교훈입니다.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지만 다시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신뢰야말로 가장 귀한 자산이니까요. 지금까지 인도 한국 기업 철수 사태의 전말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